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굿모닝 일부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뉴욕 주식시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말을 아낀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대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오늘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와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점검 회의 등을 가집니다. 오늘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고요.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전인대를 개최하면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 목표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월 무역수지 소비자 신용지수, 2월 고용의 동향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중국의 한알령 해제되나 엔터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굿모닝 일부에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죠. 먼저 간밤 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들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난 뒤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수는 모두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11% 하락하면서 3923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밀리면서 12,723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1.34%의 낙폭으로 3,768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정오쯤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방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며 연준 목표치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인내심을 강조했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상승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또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4%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발언 이후 다시 한번 장중 1.54%까지 급등했고요. 또 3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2.3%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이 관련된 언급이 없었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이번 달 FOMC에서 장기 채권 매입 확대를 암시할 만한 신호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으로 장 초반 시장의 지지력을 보탰는데요. 먼저 미국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9,000명 증가한 74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었고요. 텍사스 한파가 지나가고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2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전월 대비 57% 급감한 3만 4천 명대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팬데믹으로 타격이 컸던 소매, 엔터, 의류 업종에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1월 공장제 수주 그리고 4분기 생산성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다시 한번 고평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테슬라, 이날도 4.8% 약세로 62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가 2% 가까운 낙폭으로 이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도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독일 증시는 0.17% 약보합권에서 14,056선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프랑스 증시는 0.01% 강보합권에서 5,830선으로,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3,704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에도 감산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날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회의에서 4월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WTI는 4% 이상 급등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3달러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0.9% 하락하면서 1,700.7달러에서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하면서 1,125.1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사흘 연속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간밤에 또 2%가 빠지면서 올 들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수준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시장은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었죠. 지난 현지 시간 3일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같은 발언을 미리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국채 금리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장과 소통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죠. 연준 의장과 또 이 연은 총재들 발언들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장 쪽에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들 나타나고 있으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감,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지 금요일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리 급등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 상황 살펴보면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21% 하락했는데 일제 끝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과 미국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감도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에도 주목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날 일찍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난주보다 9,000명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도 연율 4.2% 하락으로 상향 수정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 압력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라고 말해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연준이 좀 용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불안정한 금리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인 채권 수익률 통제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대거 퍼지는 나스닥은 장중 12,600선을 하회했는데요. 올해 최저점 기록 갱신으로서 추가 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하락의 원인이 경제적 상황 악화보다는 수급과 연동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결국 글로벌 증시 역시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고렸을 때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당에서는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양약품이 러시아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소식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주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횡보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뭐 또 손실 보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 극에 달하는 순간 연준이 반드시 나서 줄 것이라고 이사님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자는 전략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시장 전체,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을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발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지금 사실 고평가 논란에 있는 버블 구간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는 좀 더 시장에 더 자율성을 맡겨두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보이고서 버블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도 이와 같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관리에 유리하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전략 여기까지신가요? 국내 증시 전망도 좀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당분간 3월 중순 동안은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올해 박스권 하단인 2,950선 지지적 테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경우에는 900선이 지금 121선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참고로 주요 증권사들의 3월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이 2,772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신증권에서는 2,850,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2,900, 삼성증권이 2,950을 지금 제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900선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의 내용은 시장의 자율성에 좀 더 맡겨보겠다. 연준은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버블을 완화하는 조정의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때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로 종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에는 오늘장의 상승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과 핵심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판가 인상 기대 음식료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네.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파를 좀 많이 사놨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애호박에 이어서 파 네. 시세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네. 음식료 판가 인상, 이러한 원자재, 음식료 가격의 네.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곡물가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되게 많이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에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8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항상 뭐 물가 상승하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원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으로 다 녹아낼 수는 없고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 최근에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들을 다 인상을 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인상한 네. 거죠, 오뚜기는? 근데 저같이 1인 가구 같은 게 되게 민감해요. 그런 부분들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계란 가격.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여담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계란볶음밥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예전에는 특란 같은 경우는 그 10개가 들어있는 10개들이가 2,500원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마트 가게 되면은 한 7,000원, 8,000원이에요. AI 영향 네. 때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런 예.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그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다 계란까지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물론 그 수익성 개선도 있겠지만은 계속 이 물가가 제품 가격 인상,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곡물 가격 그 상승으로 어떤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수익성이 어쨌든 방어되고 있고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어떤 대안으로서 음식료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종목으로 압축시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백신 접종으로 해서 업소형 주류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최근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여행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 최근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계속 추세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소비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류 관련주라든지 담배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바톤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 하루만 놓고 보기 힘들겠지만은 뭐 CJ 제일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조금 돌아서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대안으로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그런 가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원료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CJ제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사업부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뭐 비비고 만두 이런 부분이 사실 인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 제품 해외 쪽에 어떤 그 만두와 같은 식품과 같은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게 바이오 연료 부분도 현재 그 CJL 제작이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CJL 제작을 볼 때 식품 사업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업과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식품 사업부도 5천억이고 바이오 산업도 5천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분명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뭐 해외 쪽의 어떤 매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CJL 제작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료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좀 압축을 해야 돼요. 그럼 압축을 해보게 된다면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네. 오뚜기라든지 CL 제작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음식료주의 또 긍정적인 부분은 롯데칠성 같은 종목도 음식료품에서 네네. 실적이 기대되는 최선호주다라는 리포트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힘 못 쓰는 주가,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 관련주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네네. 반등을 시도했는데 앞으로 힘을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쿠팡은 솔직히 관련주는 뭐 업종 섹터라기보다는 테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1월 11일부터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1월 11일부터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동방, KCTC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아시다시피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의 간선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쿠팡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이제 물류 창고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동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쿠팡의 어떤 그 물류 창고, 상당히 전국에 많잖아요. 그 물류 창고도 많은데 그 물류 창고 관련된 기업이 KCT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이 물류 기업이다 보니까 1월 11일부터 동방이라든지 KCTC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지 가격, 그러니까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제지 관련된 종목들, 대형 포장이라든지 사무판지. 어쨌든 쿠팡이 어쨌든 온라인 배송업체잖아요. 모바일 배송업체다 보니까 이 온라인 뭐랄까요, 그 코로나 이슈가 좀 겹치게 되게 되면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대형 포장이라든지 그 사무판지 같은 그리고 뭐 신풍재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아시겠지만은 뭐 KTH, 쇼박스, 저도 쿠팡 플레이를 한 번씩 보는데 화질이 되게 괜찮아요. 그 최근에 컨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주 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KTH라든지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끝물인 것 같은데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그 동물 개 사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점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변동 상태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추세적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아마 끝물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주주에 뭐 소프트뱅크가 주요 주주 올라와 있던 그 이유만으로 인포마크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뭐 상승 이유들을 좀 보게 된다면 물론 이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인포마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은 테마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시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는 뭐 신규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네. 조금씩 팔 준비를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시장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고요. 뭐 앞서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빅히트에 뭐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 네네. 빅히트 상장 전의 고점이었습니다. 예, 상장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오기 전에 팔 준비를 잘 하자라는 의견 쿠팡 관련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네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종목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저는 하이트 진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술자리가 솔직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까지 마시는 건 아니지만 술자리 좀 이제 모임 자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생기면은 또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뜩 롯데칠성의 이제 하이트 진로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 맥주 점유율도 32.9%를 2위를 차지했는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점유율이 점유율 개선폭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맥주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신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주말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매출이 네. 역대 최대, 네네. 예, 단일점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창립 이래 최대 네. 매출이 첫날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부 활동이 제기가 되게 네.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통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뭐 주류 관련 종목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맥주 소비량이 소주 소비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하이트 진로가 주류 부분에서 가정용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유흥용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인지 아시아쪽도 넓혀가게 되면서 CJ 제일장처럼 해외 쪽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뭐 큰 폭의 개선은 아니겠지만은 점진적인 어떤 실적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종목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때 올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그 하락 추세에서 21선을 타는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달에 들어와서 2월부터 21선을 올라타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횡보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제가 좀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에 네. 일단 하이트 진로도 한번 오늘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탑픽주로 하이트 진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2,000원까지의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먼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직까지는 역배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21선을 타고 가는 거래량을 실은 모습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판매 가격 인상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만두 등 여러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에 주목받고 있는 음식료주,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쿠팡 관련주가 11일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외부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과 수출 증가세에 주목받고 있는 오늘 하이트 진로 전략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분석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엔터주, 한알령, 풀리나 주가 점프업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틀대는 엔터주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리콜 비용을 3대 7로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최근 이딴 화재로 논란이 된 코나 EV 등 전기차 약 8만여 대를 대규모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전체 리콜 비용은 최대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어떻게 분담을 할지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 현대차 측이 3, LG 측이 7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품질 비용은 지난해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4분기 실적에 충당금 4,255억 원을 반영해 작년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원대에서 2조 3천억 원대로 줄어들게 됐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리콜 비용 5,550억 원을 반영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고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숙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 1위 사업자인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수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서 신세계와 롯데그룹 등 기존 유통 대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어제 매각 주관사로부터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비 입찰에 참여하면 인수 후보군은 10여 곳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카카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이베이 코리아의 작년 연간 거래액이 20조 원으로 만약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신세계와 롯데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전 결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올 한 해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 금액은 약 36조에서 38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규모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25조, 또 파운드리 11조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올해 약 10조 원의 설비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EUV 장비 구입에 약 5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대만 TSMC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한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영업이익은 337% 증가하면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트룩시마의 처방이 확대된 점이 실적을 크게 견인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 미국에서 2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 확대를 앞두고 있고 신제품과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등으로 올해도 실적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오늘장 시장의 반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글로벌 엔터 공룡들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공식 출범입니다. 올해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정비해 본격적인 도전에 나섭니다.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은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공식 출범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은 지난 1월 합병 계획 발표 당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리지널 스토리, 지식재산, IP와 글로벌 플랫폼, 배우, K-팝 아티스트와 영상, 음원 제작 역량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춘 빅 플레이어의 등장이라서입니다. 네, 또 어제 이런 소식도 굉장히 또 빅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동향들 알아볼까요? 네,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에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나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와 어떤 엔터주의 또 동향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거의 코스피와 코스닥과 동행을 하다가 지난 이제 2월, 그러니까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은 조정을 받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엔터 관련된 오락 문화 업종은 오히려 뚜렷하게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와 관련된 변화의 핵심인 어떤 중심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또 배경은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자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대표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봤을 때 코스피는 CJ, CGV, NC소프트, J컨텐트리 모두 다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관심을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종목별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영향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엔터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제 포착이 됐고요. 대부분의 음악 관련된 쪽, 컨텐츠 관련된 쪽, 게임 관련된 쪽을 모두 다 기관 쪽은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엔터주가 코로나19 피해주였는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은 게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만회하는 온라인의 공연 네. 그 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네이버가 빅히트의 팬덤 커뮤니티 위버스 지분을 좀 가져가는 협업을 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엔터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최근에 엔터주가 강한 배경을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뉴스 얘기입니다. 특히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이제 출범을 하는데 합병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글로벌에 어떤 릴리즈를 하겠다라는 쪽 유통을 하겠다는 입장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저희 뭐 웹툰이나 웹소설 여기서 이제 음악, 영상, 디지털, 공연 뭐 여러 가지로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플랫폼화를 시키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카카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쪽에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높아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글로벌에 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웹툰과 관련된 쪽으로도 강한 특히 북미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의 IP와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콘텐츠가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적어도 올해 말 정도부터는 아마 카카오 쪽에서 이제 계속 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한한령 얘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들인데 일단 미중 갈등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국 쪽에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입장이 높다 보니까 이를 하나씩 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캔맨이라고 하네요. 특히 엑소의 세훈이 주연을 네. 했던 영화가 찍은 건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봉합니다. 4년 만에 개봉을 하는데 게다가 또 승리호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또 히트친 작품도 중국에서 영화관 개봉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조금씩 이제 중국의 한한령이 특히 국내 영화나 이 컨텐츠가 이제 풀리는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영화 쪽으로 이렇게 풀리면은 진짜 한한령 해제된다고 봐야 되나요? 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약간 기대감이 앞설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크게 확대하느냐라는 부분들로는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류가 변화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아직 조금 여러 가지 디테일이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결과가 계속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임 관련된 쪽이겠죠. 게임도 지금 한한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는 판호를 접수를 받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접수는 받고 탈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확실히 이어져야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겠구나라는 관점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나 뉴스를 가지고만 좀 너무 확대 해석하기는 약간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 한국의 컨텐츠를 투자를 하는 기조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넷플릭스는 올해도 지금 강하게 어떤 투자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빨간색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연평균 계속 한 10%대 이상은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보통 매출의 한 80%는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올해 예상 투자 금액이 한 20조 원으로 거의 또 오리지널 쪽으로 구축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K 컨텐츠에 대해서 한 5,500억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네. 그러면 또 나머지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리고 또 국내 토종 OTT들도 있죠. 네. 이쪽은 가만 손 놓을 것이냐 아니겠죠. 여전히 시장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투자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최근에 또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3월 3일부터 개봉이 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님? 저는 못 봤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뭐 기생충 다음으로 또 하나의 우리 영화가 네. 이렇게 미국에서 통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스카상 또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어. 이런 분위기로 나오면서 뭐 예. 수상만 70개가 넘었다고 하고 있죠, 지금요. 70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나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요즘 뭐 영화관 아직 그렇게 크게 열렸진 않은데 네.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또 흥행과 이런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기존 엔터사들은 IT 쪽의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확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히트와 네이버 관계가 뜨겁죠. 게다가 또 브이라이브 인수한 뒤에 또 위버스라는 쪽의 플랫폼과 함께 여러 가지 엔터사들을 또 통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라는 쪽도 네.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JYP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요즘 핫한 분야죠. AR과 VR 쪽의 기술을 접합해서 또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콘서트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들이고 또 요즘 말이 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또 끌어내겠다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컨텐츠도 이런 K 컨텐츠나 K 팝과 관련된 쪽의 부분들을 이런 가상현실 또 어떤 저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역할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뭐 30조 원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 네.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커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VR 컨텐츠 또 사람 하면 스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K-팝 스타가 지금 일단 떠오르고 있어서 관련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네. 온라인 공연이 굉장히 잘 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네. 전망해 주시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지만 온라인 쪽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백신 효과와 함께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다 오프라인까지 가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회사들의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게임 쪽의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실적 흐름이 올해 한 거의 7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성장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어떤 IPO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부담감도 있었지만은 이런 확장세로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콘텐츠 쪽의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한 거의 40% 가까운 영업이익이 확장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J 컨텐츠리도 흑자 전환 그리고 또 CG, CGV 관련된 영화관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적자폭은 많이 축소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엔터주가 단순하게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적에 네. 대한 확장세가 기반이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무슨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어떤 EPS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작년, 재작년 연초에 보면은 네. 뭐 엔터주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막연히 뭐 우리 K-팝 스타들 인기 많잖아요. 네. 정도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질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보자, 그래서 성과를 보자라는 쪽도 여전히 그에 답해줄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대한민국은 뭐 제조업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파워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가격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일단 관심 있는 종목을 또 두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NEW New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영화 투자 배급과 관련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쪽의 매출이 한 78%를 차지합니다. 물론 자회사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이쪽이 가장 주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이 열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지금 영화를 배급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못하죠. 이런 쪽에서 이쪽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가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컨텐츠 음반 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사와 많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한한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중국 시장의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또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한령 최대 수혜주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 기대감도 당연히 주가에 한몫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따른 확장성, 또 뭐 웹툰 같은 IP에 대한 기대감, K-팝 스타들, 영화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도 좀 국면이 해소가 됐을 때 다른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 가질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개장 1시간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객장의 시선 보겠습니다. 오늘 객장의 시선 하락 쪽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 전진주임 하락 의견이고요. 기대 미치지 못한 파월의 발언, 그리고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미국 국채금리 급등 부담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설영용 차장은 오늘 유일하게 보합 의견 주셨는데요. 미국 국채 변동성의 영향으로 조정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백인범 과장은 미국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감,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유동성 기대감 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하락 예상하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유동성 축소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미국장에서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 15금리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중에 3% 이상 낙각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기술주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도 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국내 증시도 이 보수적인 시각이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이슈도 있고요. 이 당분간은 공매도 재개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시고요. 전에 미국 증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유가가 그래도 감산을 지속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국내 증시도 관련한 종목들,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 관련한 수혜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 확보에 좀 더 주력하시나요? 금요일장 어떻게 매매할지 전략 주시죠. 네, 우선은 당분간은 좀 현금 확보를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가득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보수적 시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난 부분은 좀 잘 현금화할 수 있겠는데 손실 나신 분들도 또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또 전략 많이 또 제시해 주세요, 부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각국에서는 코로나 청구서가 날아들 시간입니다. 이제 국가도 이 재정이 있죠. 재정 정책을 좀 급격하게 폈는데 그에 따른 좀 부작용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부양책을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유는 이제 올해 미국 국채가 좀 많이 발행이 될 텐데 재정 부양책으로 발행하는 이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는데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사실 실질적인 긴축이나 다름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증세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런 부담감들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전히 하지만 저금리 시대 주식이 매력적인 구간은 큰 범위에서 맞다는 점, 그 가운데서 적절한 최적의 매수 타이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2부에서 전략 이어가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